안녕하십니까. 수학강사 전성환입니다. 지금부터 휘문고 2025년 2학기 기말 수학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성환이고요. 작년까지 대치 깁생에서 휘문고 반을 맡다가 올해부터 세움학원에서 휘문고 반을 맡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2학기 기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휘문고 2학기 기말은 딱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휘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기존의 휘문처럼 냈습니다. 기존의 휘문은 이제 굉장히 교과서를 이제 사랑하는 학교인데요. 그 교과서 문제 위주로 많이 냈고, 물론 교과서를 푼다고 풀 수 있는 그 정도 난이도는 아니고요. 휘문이 냈던 기존의 스타일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은 예상 커트라인은 1컷 같은 경우는 1개 내지 2개. 2개는 약간 배점 적은 거 틀린 학생 정도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2컷은 4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4개에서 5개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2학기 중간에 비해서 훨씬 난이도가 내려갔고요. 뭐 어떻게 내려갔냐면 계산 자체는 조금 복잡한 게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하는 문항 자체도 2학기 중간에 한 8개에서 9개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한 4개, 5개 정도로밖에 안 나와가지고 훨씬 시간 자체는 좀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9번, 10번이 난이도가 이제 굉장히 쉽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2학기 중간이랑 비교해서 훨씬 쉽지 않았나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신유형 자체는 다시 당연히 거의 없었고요. 그냥 기존에 나왔던 문항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의고사 반영이 거의 안 됐습니다. 이게 또 휘문고의 전통적인 특징인데요. 물론 반영이 안 된 건 아닙니다. 20번이 약간 직접적으로 반영이 됐는데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크게 반영감을 느낄 수 있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항을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뭐 4번부터 잠깐 보면 뭐 4번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3은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뭐 물론 2019년에 나왔던 문제를 훨씬 쉽게 만든 변형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 자체는 좀 제가 왜 넣냐면 뭐 등호 없다가 원래 이게 돼 있거든요. 제가 뭐 이거는 제 문제집에 등호 없다 완전히 똑같은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쉬운 문제였는데 이 디귿 보기 있잖아요. 이 디귿 보기는 2012년 휘문고 문제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디귿 보기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6번, 13번 같은 경우에는 뭐 2020년도에 나왔던 문제를 그냥 변형한 건데 어디서나 만나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7번 역시도 어디서나 만나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2019년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번 같은 경우에는 휘문이 되게 좋아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2023년도 뭐 두 문제 이 문제를 훨씬 쉽게 만든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어디서나 볼 수 있긴 한데 약간 케이스 분류를 해서 약간 조금 귀찮은 문제 그 정도였지 뭐 되게 쉬웠던 문제입니다. 예, 9번 문제인데요. 이 9번 문제는 2020년도에 휘문고에서 나왔던 문제를 약간만 변형시킨 문제입니다. 그냥 푸는 아이디어 자체는 정근성 교점만 가지고 이제 푸는 거여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도 언뜻 보면 나왔던 적이 없는 문제 같지만 2017년도에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둘 다 유리함수고요. 그리고 뭐 정확하게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인데 뭐 이 문제 훨씬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문제 풀었으면 이 문제는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뭐 11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모의고사 반영이긴 한데 모의고사 문제보다 훨씬 쉬웠던 문제입니다. 네, 1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도 어디서나 만나볼 수 있는 문제였고요. 실제로 뭐 2015년 비슷하게 나왔는데 제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혹은 제 교재에서도 많이 냈던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14번도 2020년도에 나왔던 문항을 조금 여기 A라고 넣어가지고 조금 어렵게 만들었는데 푸는 아이디어 자체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15번 같은 경우에는 휘문에 막 직접적으로 나왔던 문제라고는 좀 보긴 어려운데요.
뭐 4차식 나오고 2차식 나왔는데 이 문항도 사실 이제 제 교재에는 완전히 똑같은 문항이 있습니다. 4차식, 2차식, 최소값, 산술기하 이용해서 완전히 똑같은 문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16번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언뜻 보면 안 나온 것 같은데 2213번이라고 23년도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꺾은 아이디어 정도는 따올 수 있는데요. 뭐 사실 이 문제는 굳이 이 문제를 반영했다기보다는 그 어디서든 만나볼 수 있는 아이디어의 문제입니다. 지금 뭐 제 교재에도 80번이랑 이 문제를 훨씬 심화적으로 변형한 문제, 이 문제보다 훨씬 어려운데 문제 푸는 방식은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7번 같은 경우도 얘도 언뜻 보면 휘문고에서 안 나온 문제 같은데 2012년도에 완전히 푸는 방법이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얘는 지금 직선이고요. 이 녀석은 이제 2차 함수인데 푸는 문제 자체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18번 문제도 사실 뭐 어느 문제집이나 나오는데 조금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귀찮은 문제입니다. 실제로 2024년도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고요. 약간 다르긴 한데 아이디어 자체는 좀 비슷합니다. 실제로 제 시험에도 이것보다 훨씬 어렵게 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번 같은 경우에도 휘문을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물어보지는 거의 않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사실 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시험지에도 교재에도 매번 넣었던 문제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살짝 함정이 있긴 한데요. 사실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실제 푸는 방법만 알았으면 1분 정도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되게 좀 보면서 놀랐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 모의고사 반영이 거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휘문이. 근데 어려운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지금 모의고사에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뭘 낼지 항상 좀 고민을 하는데 제가 딱 한 문제 찍었거든요. 실제로 이거 제가 어저께 아이들한테 마지막 문제로 그 시험 직보 문제로 냈는데 이 문제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모양 자체가 다른데 그냥 푸는 방법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한 문제 찍었는데 이 문제 나와서 되게 기쁘긴 한데요. 20번이어가지고 아이들 좀 문제가 준 압박감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휘문고 1학기, 2학기 기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2학년이 돼야 되잖아요. 그 2학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조금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이제 문자로 아마 이제 세움학원에서 그 간담회를 찍은 게 있는데 그 간담회 영상까지 같이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아마 문자로 받으신 분은 자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휘문고 이 내신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휘문고 1학년이랑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모의고사 반영 거의 안 됩니다. 거의 반영 안 되고요. 그리고 오래된 모의고사가 나오긴 하는데 그 어느 수업에서 다 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접근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문제 난이도는 괜찮으나 자체 난이도는 괜찮으나 마무리가 정말 최악입니다. 전형적으로 휘문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일단 계산이 정말 더럽고요. 실제로 이 미적분 원 같은 경우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계산이 더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케이스 분류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세 번째는 다 어디서 본 문제긴 합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휘문고 문제를 보면요, 실제로 약간 수능 스타일이랑은 약간의 느낌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다르냐면 제가 이제 뒤에서도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아이디어 자체가 조금 필요하고 수능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약간 계산이 좀 들어가거든요. 약간의 계산. 근데 휘문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이제 계산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휘문고등학교 2학년 이 계산을 극복하면 수능에서 필요한 계산은 그냥 뚫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2 때 휘문고스럽게 공부하는 거, 휘문고처럼 계산 더럽게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수능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특징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휘문고 2학년은 이제 뭘 해야 되냐?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휘문고 2학년은 지금 2학년 때 모든 수능 과목을 다 하거든요. 대수, 미적분원, 확통을 다 합니다. 근데 여기 대부분 학교는 영동고를 아마 제외하고는 확통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휘문고등학교는 확통을 하기 때문에 수능 직접 과목인 확통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압도적인 공부량이 필요합니다. 언제? 겨울방학 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겨울방학 때 공부의 70%는 아마 수학에 몰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 뒤에서 얘기할 건데 확통은 직접 범위에 들어왔잖아요, 수능에.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확통보다는 훨씬 어렵게 나올 거라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수능 내신 2마리 토끼를 동시에 겨냥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통은 한 마리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동네 학교 뭐 대치권 학교는 사실 이제 1학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1학년 기준으로는 학교마다 스타일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근데 2학년 때 들어오면 2학년 들어오면 지금 다른 학교는 대부분 모의고사 혹은 EBS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휘문고는 여기서 잘 내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휘문은 수능 연습도 따로 하셔야 되고 수능형 문제도 많이 푸셔야 되고 수능스럽진 않지만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도 둘 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휘문 경향이랑 수능 경향을 둘 다 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겨울방학 기준으로는 수능 내신 중에 수능에 포커스를 두고 수능적인 아이디어, 수능적인 개념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가 되면 너무 고3 수능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요. 이제 내신도 많이 힘을 줘야 된다. 계산 문제에 또 많이 힘을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방학 때는 수능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그 모의고사는 고2보다 제 추천으로는 고3 기출을 추천합니다. 이 고3에서 나왔던 수능 기출 문제집, 뭐 자이스토리든 뭐 마더텅이든 뭐 그런 문제집을 겨울방학 때는 특히 이 대수 파트 있잖아요. 이 대수 파트는 1독을 할 걸 권장을 합니다. 이때 아니면 사실 이제 수능적인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없거든요. 겨울방학 때. 왜냐하면 지금 휘문 같은 경우에는 내신 기간 때는 분명히 수능스러운 문제만 풀면 절대로 안 돼요. 내신스러운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수능스러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리고 이제 확통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통은 직접 범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도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확통은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대수 공부 시간에 적어도 반절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반절인데 뭐 여의치 않으면 최소 3분의 1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상황은 간 다음에 영상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좀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휘문반을 가야 될지 연합반을 가야 될지. 근데 제가 약간 선택에 좀 도움을 드리려고 휘문반의 좀 장점을 한번 드려볼게요. 휘문반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세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 효율성에서 연합반이랑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학교는 모의고사랑 EBS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연합반은 그런데 휘문반은 모의고사랑 EBS에서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내신 기간에 고3 모의고사 이런 것만 열심히 풀고 있으면 휘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휘문에 맞는 컨텐츠 위주로 계속해야 효율 자체가 뛰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확통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휘문고등학교는 다른 고등학교랑 다르게 고2 때 확통을 배웁니다. 확통을 배우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확통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신 때는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확통을 막 그 휘문고등학교 학생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신경 써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연합반에서는. 그래서 휘문고 학생은 제 개인적으로 2학년이면 확통 때문에라도 휘문반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휘문의 일정에 맞춘 스케줄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내신 기간 끝나면 한 2, 3주 정도는 아마 빈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내년에도 휘문고 등학교 학생만 보통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휘문고 학생의 수업에 맞춰서 시험 끝나고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 다 개강을 해서 학습 결손을 최소화 시킬 생각입니다. 그냥 무조건 제가 휘문고 학생이라 생각하고 휘문고 스케줄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맞춤형 컨텐츠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약간 맥락을 같이 하는데 내신 기간 때 휘문고에 최적화된 문제 위주로 많이 연습할 예정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간담회 영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마지막 수업 소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수업은 이 방학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대수반, 휘문고 대수 정규반이고요. 2회독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이제 화요일, 목요일 6시에서 10시고요. 12월 18일 날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18일 날 개강이고 12월 26일 날 종강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방금 2회독을 한다고 했잖아요. 1회독에서는 지금 개념이랑 실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센 B단계 수준에서 모의고사 약간 준킬러 수준까지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회독 때. 일단은 순서대는 중간고사 범위에서 기말고사 범위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순서대로. 2회독 때는 실력 심화로서 좀 많이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난이도는 지금 어떤 정도 될 거냐면요. 약간 모의고사 4점 있죠. 4점. 모의고사 4점에서 모의고사 준킬러 킬러 수준으로 킬러 수준으로 나눌 예정이고요. 일단 테마별로 고난도 테마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역시 좀 자세한 설명은 간담회 영상을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좀 1회독과 다르게는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서 기말고사에서 중간고사 범위로 이제 역순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적분 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는 월요일 금요일 6시에서 10시로 진행을 하고요. 아니 9시 반부터 1시 반 진행이고요. 미적분 원 처음 배우거나 복습이 필요한 학생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크게 어렵게 진행을 하진 않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센 B에서 모의고사 4점 정도 수준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잠깐 써놨는데요. 지금 1차 개강, 2차 개강 써놨는데 얘도 뭐 약간 큰 틀로 보면 2회독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확히는 1회독 때 1차 개강 때는요. 개념 플러스 실력, 그래서 개념이랑 모의고사 4점 정도 수준까지 진행을 하고요. 2차 개강 때 약간 텀이 있죠. 이때는 약간의 고난도 테마 위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미분 적분에서. 근데 여기 중간에 이제 휴강일이 있는데 이 휴강 같은 경우에는 계약 때문에 휴강이거든요. 왜냐면 수업 자체가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여가지고 여기 휴강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 휴강 때도 클리닉을 무조건 불러서 시험이랑 문제 위주로 풀릴 생각입니다. 절대로 학습 결손이 나게 중간에 비게 놔두진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확통인데요. 이 확통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 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횟수는 8회에 끝낼 거고요. 뭐 이런 말씀하기가 좀 그렇지만 저는 확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잘 가르칠 수 있고 좋아하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수준 자체는 처음 배우거나 뭐 여러 번 배웠어도 상관없습니다. 확통 자체는 어떻게 배웠든지 간에 얻어갈 게 무조건 많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수업 소개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좀 마지막으로 지금 클리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 지을게요. 이 겨울방학 기준으로는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2시부터 5시 반까지 의무적으로 클리닉을 진행을 할 겁니다. 수업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당연히 제가 직접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클리닉 시간은 무조건 휴대폰을 걷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딴짓을 못하게 옆에서 잘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별로 수준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4단계 워크북으로 나눠서 아이들한테 따로 과제가 또 나갈 예정이고요. 약간 저희 대수반 기준으로 봤을 때, 휴문 대수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고3 자이스토리도 웬만한 학생은 웬만하면 다 시킬 겁니다. 1회독 할 수 있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사항은 간담회 영상까지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휘문고 2학기 기말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